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매우 좋은 아침이네요. 지금 아침 시간이 아침 7시 반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제 3월 모평도 끝났죠. 그리고 이제 곧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오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월 모평 이후로 저는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좀 작성할 줄 알았어요. 근데 반면에 제가 또 한번 아이들 한번 상담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오답노트 작성하니 2학년 때도 했더니 2학년 때도 오답노트를 작성 안 한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 학생들이. 그래서 오답노트를 왜 작성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답노트를 작성해도 효과가 그다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답노트 한번 가지고 와봐 봤더니 제가 그 노트 작성한 거 보니까 네, 정말 시간 낭비만 하는 오답노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오답노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오답노트가 왜 중요한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답노트는 바로 작성하셔야 돼요. 자, 시험이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 한번 자문 한번 해보세요. 3월 모평이 끝났잖아요. 그죠? 또 2학년 때 아니면 고1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학년 때.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났잖아요. 시험 끝나고 왜 바로 작성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종종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답노트가 효과가 없었던 아이들 있죠. 오답노트 효과가 없었던 아이들 중에 절반 아이들은 오답노트를 바로 작성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상태에서 작성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답노트를 만드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내가 시험을 보다가 힘들었던 부분, 그 다음에 맞췄더라도 정말 어려웠던 문제 있죠. 맞춘 문제인데 내가 어렵게 풀었던 문제, 그 다음에 맞췄는데 헷갈렸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오답 문제를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기억 속에 가물가물 거린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이거 실수로 맞췄는지, 그때 당시에 내가 시험 봤을 때 왜 이게 헷갈렸는지, 그때 당시에 여러분의 그 시험 본 상태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상태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어버린 상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어떤 상태였는지 그때 그것을 그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더구나가 바로 작성해야지 뭣도 잡으면 실수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수도 습관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모평 끝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제 시험을, 야, 이게 왜 그랬어? 너 알 수 있는 건 왜 이렇게 등급이 그래?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하는 말을, 실수로 틀렸어. 라고 말하는 학생들 100명 중에 100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신 양심이 않고 손 한번 손 없고 양심이 한번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험 보면서 실수해서 점수 떨어진 경우가 몇 번이었는지, 아마 그것은 이번 3월 모평에도 실수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 작년 기말고사에서 여러분들 실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뭐라고 해요? 습관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번에 있는 중간고사에서도 분명히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모르면 배우면 돼요. 하지만 실수는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실수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수를 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최대한 빨리 작성해야지만 여러분의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답 노트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오답 노트를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자, 모든 과목을 모두 만들면 좋아요. 이제 어떤 남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모든 과목을 오답 노트를 다 만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제 남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만들면 좋긴 좋은데, 일단은, 시간 대비 효율성을 따졌을 때, 가장 여러분 취약한 과목을 중점적으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근데 하지만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개념이 중요한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이라든지 그런 과목 있죠. 그 다음 영어라면 구문이겠죠. 이처럼 개념이 중요한 과목은 여러분들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오답 노트는 작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중요한 그 과목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잘 알고 있던 개념도 기억에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뭐 아주 좀 보편적인 거 자기가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뭐였지? 이거였나? 저거였나? 라고 이렇게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1등급과 2등급 차이 클까요? 작을까요? 3등급과 4등급 클까요? 작을까요? 반면에 2등급과 3등급 그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한두 문제입니다. 한두 문제를 더 맞고 덜 맞고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한두 문제를 좌우하는 게 대부분 몰라서 틀렸던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뭐였다? 실수였다. 내가 알고 있던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들을 많이 틀려서 등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과감을 잘하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때 한두 문제만 더 맞았더라면 등급이 바뀌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생각하실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세 번째, 이제 틀린 문제를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틀린 문제를 찾았으면 오답 문제를 정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답 문제를 대체 어떻게 점검해야 되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명심하세요. 틀린 문제는 반드시 5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틀린 문제, 헷갈린 문제, 찍어서 맞힌 문제 구분해서 문제를 그대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답노트 여기서부터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틀린 문제를 작성하잖아요. 그럼 틀린 문제만 작성을 하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맞았어도 헷갈려서 맞춘 문제, 찍어서 맞춘 문제는 따로따로 구분하죠. 그래서 그 문제에다가 찍어서 맞은 문제, 실수로 맞춘 문제 이런 점을 명확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 왜? 그 헷갈린 문제과 실수로 맞춘 문제는 또 여러분들의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실히 잡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정답과 이제 풀이 과정을 이제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작성하세요. 뭐 모평 해답 해설지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그 답안지 이제 교과서 해설지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게 작성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풀이 과정과 해답지에서 알려준 풀이 과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 그것을 거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실수한 게 무엇이냐면 단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답 해설지만 옮겼던 아이들이 거의 과반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이유는요, 다시 잘 들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 반성하기 위해서 목적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 풀렸지? 이 문제 풀어 무엇을 잘못 이해를 했지? 이처럼 내 자신을 반성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답 문제를 만든 목적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아무리 만들어도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 자체가 과연 내가 생각하던 잘 맞는 건지, 그리고 풀이 과정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해설집에 나온 모범 답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와 비슷한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 앞으로는 계속 틀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일단 세 번째, 문제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그 모든 게 문제를 만들 때는 그 문제에 뭐가 있는 건지 문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없으면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수학도 수학 문제마다 뭐가 있죠?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수학 문제를 만들 그 개념이 없으면 문제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문제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 무엇인지도 그것은 키워드식으로 따로 그 키워드로 적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파악해야지만 또 무엇도 할 수 있냐면 그와 비슷한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응용된 문제 유형도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남학생인데 이 남학생 오답노트 꼼꼼히 정리 잘해요. 근데 이 남학생이 매번 틀린 게 무엇을 틀리냐면 꼭 응용된 문제 틀려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거기서 약간 좀 변형을 시켰다라든지 업그레이드 시켰다라든지 그 문제는 꼭 풀리더라고요. 근데 오답노트를 보니까 그 남학생은 그것만 보는 게 그에 해당하는 문제만 오답 정리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와 똑같은 문제가 여러분 또 나올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는 않아. 하지만 똑같은 개념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틀린 이유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제 틀린 이유가 좀 많이 좀 중요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실수를 했거나, 일단 착각했거나, 혹은 뭐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든지, 혹은 또 이런 것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내가 왜 이런 학생이 있어요. 멍 때려서 틀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그래요. 내가 이거 아는 건데 내가 이거 왜 틀렸지? 그때 제가 갑자기 이렇게 뭐 쓰였나 봐요. 귀신에 쓰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때 멍 때렸거든요. 그래서 틀렸네 이거. 이처럼 멍 때려서 틀린 문제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틀린 문제를 반드시 이 네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바로 오답 노트를 작성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죠? 응용할 수 있는 문제나 개념이 있다면 작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은 이런 거죠. 어떤 개념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개념을 적용한 문제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 사례들, 약간 좀 어렵게 업그레이드된 문제 사례들, 그 사례들을 이제 작성할 수도 있는데 만약 안 된다라 싶으면은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풀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을 때 오답 노트를 제대로 활용하고 그 다음 내신 점수가 향상할 수밖에 없는 오답 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아까 아침에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과 2등급 사이, 2등급과 3등급 사이는 한두 문제 차이입니다. 자, 그 문제를 아이들이 몰라서 틀렸을까요? 물론 몰라서 틀린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 차이는 대부분 물어보면 몰라서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항상 시험 끝나거나 모평 끝나거나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항상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서 선생님 제가 이거 알았는데 실수로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오답 노트를 작성하시면 두 번 다시 실수로 틀렸다라는 멘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